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연일 소나기 끝, 무더위 시작. 주말 내륙 폭염특보.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연일 소나기 끝, 무더위 시작, 주말 내륙 폭염특보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렸다가 말았다가 하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였는데 이제 비는 더 안 오고 무더위가 시작될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중국 내륙에서 달궈진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는 내륙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찐 여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동안은 좀 후텁지근했지만 그래도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후반부터는 30도를 넘는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팔, 반바지, 시원한 옷으로. 또 뭐 머리 긴 분들은 좀 자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살 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더운 날씨 뒤에는 뭐가 온다? 장마. 다음 주 후반부터는 장마 예보도 돼 있습니다. 폭염의 장마. 여름 날씨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에어컨 고장난 분들은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진짜. 오늘은 베텐 힐링 코너 찌네타운 하는 날입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 비긴 어게인 토크를 할 거니까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오늘 찌네타운 놓치지 마세요. 배성재의 10 오늘 프리선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돌아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예술인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라디오 출연, 땡튜브 운영, 만화 그리기, 예술인으로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장르는 어디 쪽입니까? 저 말고 많은 베테랑분들 비슷하실 텐데요. 지금 한국의 게이머들은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하이라를 구하거나 네팔렘을 구하거나 두 개의 게임이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거의 게임만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 D 땡땡땡. D 땡땡땡을 구하러 가는 곳이 네팔렘이고요. Z 땡땡땡을 구하러 가는 곳이 하이라. 젤 땡땡땡.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즘 거의 한국에 없고 계속해서 그냥 뭔가를 구하고 지키고 하기 위해서 떠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방구석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요. 최근에 연극을 또 보고 네. 평가를 하셨다는데. 가까운 지인이 제작을 하셨다고 하시길래 가서 봤는데 연극은 제가 항상 궁금했는데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싸움의 기술이라는 무슨 연극이 있다길래 갔다 왔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장기에 대한 연극인데 되게 좀 약간 연극은 확실히 영화나 드라마보다 무슨 예술을 보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새로운 신선한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간만에 아티스트 같은 행보를 좀 하고 왔어요. 싸움의 기술? 그거 영화 아닙니까? 싸움의 기술 졸이라는 제목인데 그 졸이 장기의 졸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 게임하는 시간 틈틈이 거의 아티스트답게 살지 못했는데 간만에 작가 같은 예술가 같은 행보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웰컴 투 동막골에 나왔던 그 쌍둥이 할아버님 얘기하면서 1인 2역으로 출연하면 출연료를 2배 받는지 그거 좀 궁금해져서 그렇죠. 저희가 알아오라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배우들의 출연료는 배역의 개수하고 무관하대요. 그러면 2배가 아니라 그렇죠. 한 번. 영화계의 기본적인 이 시세표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에서 당연히 할아버지께서는 한 번 받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군요. 저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괜히 할아버님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1역이지만 그 1역을 좀 높게 단가를 받으셨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찌네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매주 영화 한 편을 선정해서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명장면, 명대사, OST 얘기, 비하인드 얘기 엄청 많으니까요. 영화를 미리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예. 자, 오늘 다룰 영화 뭘까요? 바로 2014년에 국내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비긴 어게인입니다. 예. 영화 원스 그리고 요거는 유명하죠. 원스는 그리고 싱 스트리트 요거는 안 보신 분이 많은데 요 두 영화로도 유명한 존 카니 감독의 영화인데요. 네. 총 관객 수가 350만 명을 달성했어요.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 저도 몰랐는데 이 비긴 어게인 전 세계 수익 중에서 41%가 한국에서 나왔대요. 이게 좀 특이해요. 너무 특이해요. 저는 그 원스가 열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비긴 어게인이 오히려 더 터졌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 외국의 영화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서 41%가 한 나라에서 오는 것도 이상한데 그게 한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긴 어게인의 모든 제작진은 한국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한다는 그쵸. 후일담이 있어요. 예. 그 애덤 리바인, 그렇죠. 예, 남자친구 데이브 그리고 마룬 이제 5의 보컬이죠. 예, 그리고 키라 나이틀리, 그레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 근데 네. 그 비긴 어게인 그 약간 스토리 자체가 뭔가 우리나라 감성과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룬 5 자체가 원래 또 유명하기도 하고. 뭐 저는 사실은 마룬 5의 보컬이 어마어마한 세계 대스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음악 영화가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약세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입니다. 메이저 장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찌네타운 관련돼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히려 대박이 났다. 되게 신기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특이하게 터진 영화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싱스트리트도 예. 여러 나라에서 마이너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서 아름아름 되게 입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좀 핵심 팬층이 많은 영화기도 하고요. 되게 옛날에 그 레오 까락스 감독의 그 뽕네프의 연인. 뽕네프의 그게 연인들. 또 한국에서 엄청 화제여가지고 그 약간- 감독님이 한국에 막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어렵고 난해한 예술 영화 중에서 이상하게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 있고 인정받는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쵸. 네, 블루, 삼색 시리즈 같은 것도 그렇고. 맞아. 네네네. 예. 간단한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인 그레타, 이분이 키라 나이틀리죠. 네네. 이 그레타는 남자친구 데이브, 애덤 리바인입니다. 이 데이브가 메이저 음반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영화 OST라는 설정인데 그러나 행복도 잠시 스타가 된 데이브는 인기를 얻으면서 변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도 피고 결국 그레타와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레타가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 왕년의 스타 음반 프로듀서였던 댄, 바로 이분이 헐크 마크 러폴로입니다. 이 네네. 댄을 뮤직바에서 만납니다. 그레타의 자작곡을 들은 이 댄은 헐크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음반 제작을 제안합니다. 이 둘이 거리 밴드를 결성해서 뉴욕 거리 여기저기를 배경으로 삼아서 실험적인 앨범을 만들고 서로 진정한 꿈을 찾는다라는 영화입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 게 네. 최근에 제가 뉴욕 갔다 왔잖아요. 네. 제가 갔던 거리들이 영화에 꽤 나오더라고요. 그 반갑기도 하고 야 저기에서 저걸 찍었구나 싶은 장면들이 좀 있었고요. 예. 브루클린도 나오고 굉장히 반가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원스가 이제 불을 땡긴 다음에 네네네. 이것도 이제 당연히 존 카니 감독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보긴 봤는데 네. 원스를 넘진 못했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온 스타들은 뭐 원스랑 비교도 안 되지만 그죠. 슈퍼스타들이 나왔다고 봐야 그렇죠. 되지만 노래들도 정말 좋고 네네. 예, 근데 이제 원스의 그 느낌이랑 좀 다른데 사실 원스가 음악도 인디인데 네. 톤은 이 화면의 질감, 뭐 배우들, 연기, 분위기 모든 게 다 인디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원스를 보면 굉장히 이 올라오는 인디 뽕에 취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영화는 음악은 인디거든요. 분명히 되게 인디스러운 음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때깔이 다 메이저예요. 거기에서 오는 감성이 약간 안 맞는 분들도 계시대요. 네. 사실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영화냐면 감독 존 카니의 형이 뮤지션이었어요. 네. 근데 그 형이 짐 칸인데 투병하시다가 2013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에게 바치는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누가 형 역할이었냐면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댄, 이 댄이 감독의 형을 모델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확실히 원스는 일단
손을 안 댄 분들이 많아요. 네, 이건 네. 뭐야? 아예 모르는 배우들이고 그쵸, 그쵸, 영화 그쵸. 자체가 무슨 음악 영화 뭐 아예 그냥 안 맞아 이러고 안 본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명성들이 쌓이고 비긴 어게인에 나오는 배우들은 아는 배우들이고 네네. 헐크랑 키라 나이틀리도 많이 봤고 그렇죠, 또 그렇죠. 마룬 5가 직접 나온다고 네네. 뭐 이러면서 이제 믿고 관객들이 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비긴 어게인을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비긴 어게인을 네. 보고 나서 원스를 보신 분들도 한국엔 꽤 계시거든요. 그쵸. 뭐 애덤 리바인과 글렌 한사드 예. 물론 이름의 무게나 인지도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 두 개를 연속으로 봤는데 글렌 한사드 음악 너무 좋네. 원스 쪽으로 꽂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두 분은 또 우리나라에 공연도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원스. 네. 예. 원스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돼가지고. 전 갔었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네. 같은 공연장에 데가 앉아있었던 혹시 그 로비에 메이트가 연주하던 그때 둘 다 지금 누구랑 왔어요? 저 혼자 갔죠. 저는 원래 음악 공연 혼자 많이 가거든요. 어허. 그때 누구랑 가셨어요? 예? 누구랑 가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눈빛건인가요? 어쨌든 이 비긴 어게인 키라 나이틀리 배우가 네네네. 저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 원래 키라 나이틀리 전에 캐스팅됐던 원래 배우는 스칼렛 요한슨이었어요. 그래요? 그쪽도 어울렸을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키라 나이틀리가 최종 캐스팅이 됐잖아요. 근데 이 키라 나이틀리의 남편이 영국의 록밴드 클락손스의 보컬이거든요. 예. 기타 치면서 노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 영화 때문에 이제 기타를 배웠어요. 어허. 나중에 인터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내 남편한테 이 영화 때문에 기타를 배웠는데 기타를 계속 배웠으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였다. 이혼 아니면 살인이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어허. 다행히 영화 찍고 화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허. 자, 그리고 또 데이브 역은 뭐 바로 그냥 가는 거였나요? 데이브 같은 경우도 네. 보이존이라는 보이밴드 아시죠? 예. 보이존 되게 아는 분들 아시죠? 엄청 유명하죠. 그 보이존의 로넌 키팅도 원래 후보였거든요. 네. 근데 마룬 5의 애덤 리바인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덤 리바인이 최종적으로 근데 애덤 리바인은 사실 연기는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한다.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덤 리바인이 마룬 5는 아는데 애덤 리바인을 모르는 분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노래할 때 듣고 알잖아요. 네. 사실은 키라 나이틀리 본인도 마룬 5는 알지만 애덤 리바인은 몰랐대요. 그래서 연기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가 마룬 5의 그 보컬이냐 이런 후일담이 있을 정도로. 네. 맞아요. 이거 보면서 목소리가 그 마룬 5랑 비슷한데. 그쵸. 저 마룬 5 그 사람인데? 보컬이야? 이렇게 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연기를 네. 잘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었대요. 네. 약간 배우 느낌이 또 나가지고 그죠, 연기도 그죠, 그죠. 잘하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비긴 어게인의 명장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여은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레타가 남자친구 데이브와 뉴욕에 모는데요. 택시 안에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아주 달달한 시간을 보냈는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팬들이 데이브만 알아보죠. 그리고 그레타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 조금 슬픈 장면이었어요. 아하. 저는 이 마음 아주 잘 알죠. 왜냐하면 제가 같이 다녔던 몇 명 중에 이제 주펄 작가님과 침착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같이 다니면 제가 많이 찍어드립니다. 셋이 나란히 같이 있는데 아주 수많은 분들께 그 두 명 사진을 많이 찍어드리기 때문에 전 여기서의 그레타의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뭐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저는 뭐 담당자 정도로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주호민 작가님 되게 착하잖아요. 네. 괜히 혼자서 민망해해요. 여기도 작가인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지나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준비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레타의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좀 뭐랄까요? 야구 선수인가요? 뭐 이렇게. 이 주제로 깊이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뚱인데요님께서 데이브가 음반사에 그레타에 대해서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다 하고 당당하게 그레타를 소개하는데 음반사는 두 사람이 같이 작업하겠다고 할까봐 아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레타도 뭐 그냥 따라온 겁니다 한 발 빼고요. 이 싱어송라이터라면서 욕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 모습이 좀 답답했습니다. 이 당시 초반에 그레타는 굉장히 그냥 착한 굉장한 재능을 가진 뮤지션인데 그냥 착한 여자친구 역할로 계속 나와가지고 얼른 빨리 성공해서 이제 복수해라 이런 느낌을 좀 주죠. 예. 자, 하여튼 뭐 이때는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네네네. 약간 본인은 섀도우
그림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나의 음악도 있는데. 되게 씁쓸해요. 예. 근데 이제 현실은 또 음반사들은 그렇지 않고 단칼에 또 잘라내야 되고 급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제 스타가 된 애덤 리바인, 데이브 이 사람으로 완전히 수익을 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씁쓸한 부분입니다. 예. 오히려 데이브가 계속 내 음악에 영감을 준 사람이다 막 손잡고 막 이러는 게 더 불편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들 이 그레타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신곡을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때 데이브의 표정을 보면 어떤 설정이냐면 원래 자기의 뮤즈였던 그레타가 떠나고 나서 계속 곡이 지지부진했다. 뭔가 멋진 게 안 나오는데 전화를 딱 받았더니 갑자기 전 여친이 노래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이 재능, 이 감각 다시 그립다. 다시 어떻게든 이용해 먹고 싶다. 라는 갈등 속에 있는 설정이에요. 네. 그 설정이 살짝 묻어나죠. 네. 다음은요. 캡틴 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온 데이브가 곡을 썼다면서 주방에서 노래를 들려주는데요. Higher Place라는 노래가 흘러나오자마자 그레타가 다짜고짜 데이브의 뺨을 때립니다. 노래만 듣고도 데이브가 바람핀 걸 아는 거죠. 노래 굉장히 좋던데 어떻게 안 걸까요? 2년 사귀면 노래만 듣고도 다 알게 되나요? 야, 이거 근데 어떻게 알았지? 요게 설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한 장면으로 그레타가 갖고 있는 음악적 천재성, 어떤 음악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원래 설정을 한 거였대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할 때의 음악과 모든 면에서 다르다. 분명히 이거는 러브송인데 예. 거기서 바로 알아듣는 어떤 설정입니다. 이제 맞고 데이브가 바로 놀래고 와인 이제 들고 뭔가 달콤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당황해가지고 도망가죠. 도망가고 네, 도망가서 뭔 짓이야? 근데 이러면서. 그다음 다시 오는 장면 보시면 예. 들켰구나라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들켰구나라는 표정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굴 속여? 그죠. 네. 근데 이때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예. 즉 여기 뉴욕으로 온 데이브와 그레타가 머물고 있는 이 아파트가 실제 마룬5의 아담 리바인이 부인하고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독심술이라도 썼냐 이러면서 어떻게 그죠, 알았냐? 저기 얼굴 보세요. 완전히 그 깨갱한 강아지 같은 표정으로 애덤 리바인이 걸어오고 있죠. 예. 이게 실제 애덤 리바인과 부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찍은 장면이었던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밤비님께서요. 데이브가 바람핀 걸 눈치챈 그레타는 그 길로 집을 나오는데요. 큰 캐리어에 자전거까지 끌고 지하철역 앞에서 버스킹 중인 친구 스티브를 찾아가죠. 스티브는 그레타를 보자마자 와락 안아줍니다. 여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독심술이에요. 얼굴 네. 보면 바로 무슨 상황인지 바로바로 압니다. 음악이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언어의 힘까지 갖고 있는 건가요? 특히 이런 음악 영화에서는 약간 실제보다는 훨씬 더 이런 음악의 힘을 강조하니까. 근데 요 친구 스티브도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자동차 노래방 전 세계적 팝스타가 나오는 그 자동차 노래방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 본인 실제로 되게 음악 잘해요. 바로 끌어안아주고 그렇습니다. 의자 그 자전거 넘어지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잠도 재워주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요. 그다음 박달수님께서요. 스티브가 보면 볼수록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원룸 살면서 집 나온 그레타한테 소파도 내주고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레타를 끌고 자기가 공연하는 클럽에 데려가잖아요. 사실은 이 스티브가 이 영화에서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댄과 댄 만나 댄 우리 하이코 마크로팔로 댄과 그레타를 만나는 것도 결국은 스티브 덕분이고요. 뒤쪽에 나오는 앨범 제작도 결국은 스티브 덕분입니다. 스티브는 사실은 굉장히 그 외모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약간 쩌리 느낌의 엑스트라인데 모든 핵심 역할은 다 하고 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어주는 역할을 계속 해주고. 그렇죠. 예. 그레타의 음악적인 것도 끌어내주고 클럽에도 데려가고.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코어 근육은 무너졌냐 님께서요. 그레타가 스티브를 따라서 음악 바에 가는데요. 거기서 급 노래를 하게 되면서 Step You Can't Take Back이라는 자작곡을 부릅니다. 네네. 솔직히 지금 나오는 이 음악이죠. 솔직히 키이라 나이틀리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투박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인디 음악 특유의 음색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예. 굉장히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죠. 사실 최고의 명장면은 이 음악이 다시 나올 때 마크 러팔로가 듣고 있는데 뒤쪽에 악기들이 저절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술 먹은 상태의 마크 러팔로는
자동으로 편곡이 들린다라는 설정을 보여주는 그 장면. 그게 사실은 이 영화의 되게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들려드리면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비긴 어게인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긴 어게인 명장면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셨는데 또 한번 볼까요? 네, 요요 대기자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페인처럼 집에서 나온 댄이 차 안에서 담배 물고 데모 CD들을 듣는데요. 엄청 신경질 부리면서 CD들을 밖으로 막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게 딸 학교라서 좀 놀랬습니다. 신경질적인 예술가도 사춘기 딸은 무조건 모시러 가야죠. 그렇죠. 예. 요 딸, 요 배우가 사실은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헤일리 스테인펠드죠.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요 딸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호크아이 드라마 편에서 호크아이의 후계자로 나오는 그 역할이 이분이거든요. 예. 범블비에도 나오시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약간 되게 엉성한 뭐 실력의 기타리스트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본업이 가수인 분은 이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애덤 리바인 다음으로 유명한 가수가 이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예. 차가 굉장히 그 클래식하죠. 올드카죠, 그죠? 예. 올드카. 그 약간 창문도 돌려서 여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죠. 예. 일단 저 휠을 보시면 올드 캐딜락 느낌이잖아요. 예. 저 저런 거 차 하나 갖고 싶어요. 자, 아무튼 사춘기 딸의 눈치를 보는 아빠의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차에서 냄새 난다고 하니까 또 계속 눈치 보고. 휘발유 냄새라고 술 냄새 아니라고 막 그러죠. 예. 아무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딸 역할의 헤일리 스테인펠드 찾아보시면 진짜 팬되기 되게 좋습니다.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요. 자, 킹키부츠님께서 딸이랑 같이 댄이 일하고 있는 음반사에 가는데요. 그때 댄이 엄청 직설적이고 무례하게 말을 합니다. 그 덕분에 동업자인 싸우라고 싸우죠. 결국은 회사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데요. 벽에 걸린 그림은 자기 거라면서 그림이라도 가져가겠다 하고 떼어가지고 난동 피우는데 딸도 있는데 좀 창피했습니다. 딸이 있으니까 더 오기를 부리는 건가요? 더 성격 나온 거 아닐까요? 이 장면이 정말 보는 사람에게는 그 공감성 수치를 폭발시키는 장면입니다. 예. 옆에서 딸이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그 댄을 쫓아내는 공동 창업자 이분 있잖아요. 예. 수염 멋있게 난 이분. 사울 이분이 야신베이라는 분인데요. 실제로 블랙스타라는 힙합 크루의 모스 데프라는 예명의 래퍼로 훨씬 더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배우와 래퍼로 동시에 활동을 하시는데 오히려 래퍼로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그루브예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옆에 앉아 있는데 계속 그들이랑 말다툼 벌이다가. 네네네. 예. 되게 거기서 딸 얼굴 보셨어요? 아, 나 부끄럽다. 아빠 가자. 집에 가자. 이 표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그림까지 가져가겠다고 하고 그림이 이제 겁나 큰데. 그렇죠. 그림이 댄을 드는 거지 댄이 그림을 드는 거지 모르는 느낌으로. 진짜 거대한 그 액자를 꺼내가지고 떼가지고 가죠. 넘어지고 막. 네. 자, 그리고요. 네, One Have Two Job 님께서요.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또 술집에 간 댄은 그레타를 봅니다. 그레타의 노래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드럼, 피아노, 첼로도 있죠. 이런 반주를 얹습니다. 그레타의 가능성과 댄의 안목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 너무 좋았어요. 동시에 음악을 훨씬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키라 나이틀리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할 때는 그냥 기타 하나의 노래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장면에서 다시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른 악기들을 막 덧붙이는 식으로 연출을 한 거예요, 일부러. 네네. 아, 이 정도의 프로듀서 귀에는 저렇게 들리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 음악을 하는 분들, 네. 이렇게 프로듀싱을 하는 분들은 그런 게 되나요? 머릿속에서? 저도 돼요, 그거는. 돼요? 그 음악 그 밴드를 오래 한 분들 있잖아요. 휘파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밴드 오래 하고 곡 쓰고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자기 취향대로 여기에 뭐 현악기 들어가면 좋겠네. 여기에 뭐 휘파람 들어가면 멋지겠네. 그럼 다 떠오릅니다. 이 세션을 더하는 그거 악기별로 하나씩 추가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서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좋냐의 문제는 다르죠.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멋지게 하겠죠. 야, 이건 모차르트만 하는 줄 알았더니 모차르트 같이 하지 못하죠.
헬리콥터 소리랑 휘파람 소리만 넣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열화 버전이지만 나름 악기를 넣죠. 이야, 그렇군요. 다음은요. 접속 오류님께서 전 약간 촌스러운 듯하면서 인디스럽고 자유로워 보이는 이 그레타의 패션이 참 좋았습니다. 진짜 싱어송라이터 같았어요. 그리고 데이브는 스타가 되면 될수록 수염을 점점 기르던데. 점점 잘하죠. 점점 잘하죠. 예. 이건 왜 그러는 건지 수염 권위자 이종범 작가님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저런 수염이 유행이었나요? 하셨는데 처음에는 거의 수염이 없이 면도된 얼굴이거든요. 그죠. 예. 이 애덤 리바인 수염 일단 진짜 본인 수염이고요. 예. 존 카니 감독은 일단 뭐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냐면 이 애덤 리바인 데이브의 수염을 가지고 뭘 표현했냐? 미국의 음악 산업에 대해서 약간 조롱하고 좀 희화화 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우스꽝스럽게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만든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왜 저래 싶은데 자기의 권력 난 이래도 돼 같은 느낌으로 실제로 저런 수염들 많이 기른다고 하더라고요. 존 카니 감독이 보기엔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 훨씬 이뻤는데 이런 느낌으로 일부러 연출을 한 거라고 하고 이 키라 나이틀리가 입었던 그레타의 옷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키라 나이틀리랑 존 칸이랑 의상 디자이너랑 이 셋이 중고 옷 가게, 중고 의류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구입을 했대요. 예. 그래서 청바지 한 개 빼고 다 브랜드가 없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보세. 네, 진짜 싱어송라이터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그것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설정한 거죠. 야, 근데 또 소화하는 게 키라 나이틀리니까. 그러니까요. 저런 옷을 입고 그 기타를 딱 하나 메고 연주를 하면 실제로 되게 인디하고 어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뉴욕의 동묘냐고 하신 분인데 동묘 느낌은 아니죠. 그죠? 예. 그런 느낌의 보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염을 점점 잘하는 느낌이 음악 산업에 대한 조롱이다. 그죠. 자, 다음은요. 바이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이올린 신동과 그의 누나인 첼리스트, 발레 학원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등을 섭외하면서 밴드를 만드는데요. 과거 대내 프로듀싱으로 크게 성공한 래퍼 트러블검을 찾아가서 드러머와 베이시스트도 구하게 되고요. 드디어 밴드가 완성되는 장면. 요때 이제 이 트러블검 역할을 했던 래퍼 있잖아요. 이 시로 그린이라는 래퍼인데 실제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래퍼 겸 프로듀서입니다. 예. 이때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트러블검의 거대한 대저택의 수영장에서 수영장 얘기를 하잖아요. 예.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이 장면이 그냥 집 안에 있는 화려한 바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대요. 예. 근데 이때가 엄청 더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그냥 갑자기 촬영 장소로 그냥 갑자기 야, 저 바깥에 물이 있는데 저기서 할까?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근데 마크 러팔로를 위해서 준비된 수영복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마크 러팔로가 나 그냥 팬티 입고 촬영해도 돼. 그래가지고 저 장면은 마크 러팔로 속옷 상태로 촬영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죠. 그 박서. 그죠, 박서. 예, 그거 입고 들어갔군요. 그래가지고 예. 저기서 이렇게 헐크에 대한 복선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 그죠. 예. 키라 나이틀리는 이제 약간 청바지 걷었지만 좀 젖었고 그죠. 바지. 그래서 여기서 약간 너도 더운데 물 들어와. 그런데 되게 질색팔색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메소드 혹은 연기가 아닌 진심이었다. 뭐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자, 그리고 어디 보자. 코스모스님께서 그레타와 댄 그리고 댄의 딸 바이올렛까지 세 사람이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는데요. 이때 그레타가 바이올렛에게 연애 조언도 해주고 패션 조언도 해주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옷 입지 말라고 할 때는 귀등을 안 듣더니 그레타가 말하니까 바로 말됐더라고요. 이건 다르죠. 다르죠. 예. 언니 역할이잖아요. 예. 언니 역할이고 그 언니가 이 바이올렛이 보기에는 뭔가 멋있거든요. 있어 보이죠. 네. 멋있어요. 음악도 곡도 쓰고 노래도 하고 느낌 있고. 아티스트고. 사실 언니 그래서 이 영화가 음악 영화의 형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레타하고 댄하고 서로를 구원하는 스토리 구조거든요. 댄은 그레타한테 아티스트로서 구원해주고 마크 러팔로에게 지금 유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가족 문제인데 특히 딸의 문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그레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 그런 걸 위해서 넣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딸 바이올렛이 조금 너무 짧은 그 반바지나 이런 좀 네네. 다리가 너무 드러난 옷을 입으니까 모든 게 짧죠. 모든 게. 그런 게 좀 불만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이제 섹시하지 않냐 네. 이랬더니 그래서 문제야. 그레타가
너무 섹시하다. 그래서 문제다. 상상할 여지를 주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은근한 얘기를 딱 하니까 바이올렛이 뭐 그러면서 그죠. 쇼핑하러 갈래? 그래서 바로 쇼핑하러 가는 바로 거죠. 가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자끼리 또 통하는 그런 대화하는 장면. 근데 그걸 또 이제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데니. 데니 옆에서 보고 있죠. 뭐야 저 대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실제로 그 키라 나이틀리 얼굴을 표정을 보시면 진짜 언니 바이브가 나옵니다. 예.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얼굴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장면 뒤부터의 이 바이올렛의 옷차림이 변하는데 실제로 관객 입장에서 제가 봐도 훨씬 더 이쁩니다. 이 장면 뒤부터가. 네. 자 그리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명장면으로 고르신 부분이죠. 나는 왕밤빵님께서요. 그레타가 전 남친 데이브 애덤 리바인이죠. 데이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음성사서하며 노래를 남깁니다. 스티브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레타가 기타를 치면서 Like a Fool이라는 노래를 부르죠. 네네. 꽉 막힌 그레타가 욕도 찰지게 하고 노래도 명곡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이 영화의 감독인 존 칸이 괜히 원스를 만든 게 아니고 괜히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Like a Fool 이 노래는 존 칸이 감독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A Step You Can Take Back 그 바에서 노래한 첫 곡 있죠. 그것도 감독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겁니다. 본인이 뮤지션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완전 명곡이죠. 너무 명곡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웃겼던 거는 흥이 나가지고 뒤에 있는 스티브가 까주를 입에 물거든요. 예. 근데 그때 째려보는 키라 나이틀리 이 부분이 전 되게 좋았어요. 노래 좋죠. 예. 네. 저 입에 무는 게 뭐라고요? 까주요. 카주. 카주라고 부르고 까주라고도 부르고 되게 쉬운데 귀여운 악기거든요. 네네. 저도 저거 한 3개 4개 갖고 있는데 이거는 대장님도 그냥 입으로 딱 물고 이게 불 수 있어요. 소리를 낼 수 있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런닝샷스 바람으로 뭔가 뒤에서 이제 피아노로만 그 도와주고 있다가 그죠, 갑자기 그죠. 그걸로 가니까 선 넘지 마. 이렇게 딱 약간 쳐다보면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바로 입에서 네. 빼거든요. 그러면 너무 웃겨. 저기 나오죠. 저 파란색 물고 있는 하늘색 저게 까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긴 어게인 명장면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종모 작가 후보 소개해 주시죠. 후보 1번은요. 집, 골목, 옥상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앨범을 녹음하는 장면입니다. 댄과 그레타는 정식 음반을 내기 위해서 데모 CD를 만들기로 하는데요. 집, 골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옥상 등 뉴욕을 배경으로 아주 다양한 공간에서 녹음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멋있어요. 요거 보고 뉴욕 가고 싶다는 그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찬성 의견은요.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을 즉석에서 섭외해서 코러스를 시키던데요.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야외 녹음이라는 장면이 댄과 그레타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 자유롭고 신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된 그 스튜디오 안이 아니라 그렇죠. 예, 돈이 야외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좋았죠. 반대 의견은 영화라 그런지 민폐 같아요. 밤에 건물 옥상에서 녹음할 때는 옆 건물 주인이 화도 내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근데 사실 뉴욕에 가보시면 브루클린 가보시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가요? 밤에도 그냥 계속 합니다. 참고로 이때 그 존 카니 감독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촬영 장소를 엄청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골목에서 애들 뛰어놀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마크 러팔로의 친아들이 있습니다. 친아들이요? 그 애들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남자애가 있어요. 예. 이렇게 그 머리 갈색 머리, 밝은 갈색 머리, 농구공 들고 있고 걔가 마크 러팔로의 친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 댄과 그레타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말다툼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뒤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이 키라 나이틀리 친엄마세요. 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카메오 출연을. 보조 출연자 카메오를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갖다 놓으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출연료는 어떻게 챙겨드렸겠죠? 보통 카메오는 안 받죠. 안 받나요? 네. 오. 카메오 우정 출연이 안 받고 카메오는 좀 받나요? 모르겠네요. 오. 제가 알기로는 우정 출연은 안 받고 특별 출연은 받는다. 근데 카메오가 특별 출연이면 조금 소정의 금액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이 존 카니 감독 본인이 명장면으로 꼽은 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연주할 때 이 댄의 딸 바이올렛도 같이 연주하잖아요. 네네. 요 장면이 이제 감독이 뽑은 명장면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후보는 후보 이번은요. 댄과 그레타가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뉴욕을 투어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레타는 댄의 차에서 댄이 아내 미리암과 연애할 때 쓰던 듀얼잭, Y잭이라고 그러죠. 그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댄과 그레타가 한 개의 플레이어에 두 개의 이어폰을 연결해서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뉴욕 여기저기를 다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초반에부터 나와요. 그 댄의 차에 앞에서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는 Y찍이 딱 보이거든요. 예. 이 장면을 위한 복선이죠. 찬성 의견. 복잡해 보이는 뉴욕을 이 재즈풍의 음악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면이라 너무 좋았어요. 듀얼잭이 음악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아이템이더라고요. 장면도 장면이지만 저는 이 아이템을 영화의 필수템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네. 반대 의견은요. 이 장면 보고 Y 듀얼잭을 샀는데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도시나 지하철이 좀 더 붐볐으면 노래랑 상반되는 분위기라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이제 썸까지는 아니고 그죠? 그죠. 이때가 예. 사실은 근데 이 편집 과정에서 잘린 장면 중에 네. 댄과 그레타의 키스씬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둘은 뭔가 지금 아무튼 서로 썸이 있다라는 설정도 같이 촬영을 했어요. 아하. 근데 그걸 잘라내면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대요. 야, 이 둘이 사귀는 건 진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영화가 망한다. 그러면서 그 키스씬을 잘라내면서 이 장면도 되게 담백하게 연출한 거거든요. 편집을 통해서. 썸인 듯 아닌 듯하게.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감독이 스텝 없이 그냥 존 카니 감독 혼자서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뒤를 쫓아가면서 촬영한 장면들이거든요. 어허. 촬영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뭐 교통, 통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주변 시민들이 배우를 자꾸 알아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촬영을 자주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Y잭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다 블루투스라서 그죠. 사실 좀 공감이 안 되는 느낌이긴 한데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했죠. Y잭 쓰셨나요? 저는 이제 학생 때 뭐 많이 썼죠. 쓰셨어요? 저는 그냥 밴드 했으니까 야, 이 곡 들어봐라 같이 하자 그런 거 하려면 필요합니다. 남자끼리 남자끼리. 남자끼리 Y잭 썼군요. 5인 밴드 남자 전원 남자인데 Y잭을 3개를 연결하면 5명이 들을 수 있거든요. 5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썩 좋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후보. 후보 3번은 데이브가 콘서트에서 로스트 스타즈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네네. 내용은요. 데이브가 전 연인인 그레타를 그리워하면서 그레타에게 선물 받은 곡 로스트 스타즈를 부르는데요. 나오죠. 대중적인 느낌의 편곡 버전이 아닌 원곡을 살린 그레타 버전으로 연주하지만 그레타는 두 사람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공연장을 떠납니다. 찬성 의견은요. 그레타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는 표정, 그레타가 떠난 걸 알았을 때 표정. 애덤 리반이 이렇게 연기를 잘할 줄 몰랐습니다. 그레타가 데이브의 무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 평온한 표정으로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그냥 오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아니 그레타도 미련이 남았으니까 콘서트를 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대중적인 음악이 죄도 아닌데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레타 너무 인디 뮤지션 병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애덤 리바인이 네네. 이 노래를 부를 때 네. 뭐 워낙 또 대단한 가수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걸 연기라고 봐야 될지 가수로서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지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이 애덤 리바인 인터뷰를 보면 예. 이거 실제로 이 영화 찍고 나서 인터뷰 있어요. 예. 연기를 어떻게 잘하냐 했더니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도 연기다. 나는 평생 연기를 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보면은 다시 초반으로 돌아와서 수염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쵸. 음악도 그레타가 만들어준 버전으로 했죠. 네. 요때 이제 이 콘서트 중에 No One Else Like You를 부를 때 이 애덤 리바인 데이브가 사용한 기타는 실제 마룬 5에서 공연할 때 쓰는 기타입니다. 빨간색 그 기타. 그죠. 예. 자, 이렇게 후보 3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후보는 집, 골목, 옥상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앨범 녹음하는 장면. 굉장히 뉴욕에 가고 싶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Y잭으로 댄과 그레타가 헐크랑 키라 나이틀리가 노래 들으면서 그렇죠. 뉴욕 투어하는 장면. 네네네. 막 지하철 타고. 그렇죠. 예, 썸인 듯 썸 아닌 듯. 근데 이제 키스씬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찍어놨다. 찍어는 놨습니다. 찍어는 놨어요. 그거 뺀 게 신의 한 수였다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데이브가 콘서트에서 로스트 스타즈 부르는 장면이고 그거 보다가 이제 키라 나이틀리가 울면서 울다가 나가죠. 밖으로 나가서 근데 또 평온한 표정으로 자전거 타고. 예. 내려놓은 해탈의 표정. 그렇죠. 네, 해탈 표정으로 나죠. 자, 이 중에 명장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명장면. 어렵습니다. 요거는 오늘은 한번 대장님이 골라주고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요? 저한테는 너무나 명장면들인데 제 취향도 있어요.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음악 영화인데 과연 대장님의 취향으로는 뭐가 명장면일까?
아니 뭐 저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예. 어떤 게 박빙이 아닙니까 이건? 로스트 스타 아닙니까? 아 진짜요? 예. 음악적으로는 좋죠. 아니 그냥 이 장면 자체가 네. 이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정말 그 정도인가요? 예. 마룬 5 좋아하시나요? 아니 마룬 5는 더 좋아하긴 하지만. 네네네. 예. 이때 그 감정 자체가 네.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지금 먹방이 안 나와가지고 이걸 고르신 거죠? 예. 먹는 게 딱히 없어요. 사실은- 뉴욕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여기 그냥 길거리에 피자 트럭만 가도 맛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음악적으로 보면 이 키라 나이틀리가 노래하는 장면보다는 애덤 리바인이 노래하는 장면이 좋긴 좋거든요. 그렇죠. 저는 물론 그렇지만 영화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요 길거리 녹음하는 장면 모아놓은 씬 있잖아요. 요게 이 영화에서는 사실 제일 흥미진진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대장님께 맡겼으니까 3번으로 가시죠. 그럼. 그래요? 네. 길거리에서 녹음하는 장면은 그냥 저는 약간 지나친 낭만 같은 느낌이요. 아 이거 음악 영화의 클리셰긴 하죠. 예. 네. 그리고 뭐 이어폰으로 노래 듣는 거는 조금 베테랑을 위한 게 아니다. 베텐답지도 않고 Y잭. 아 선생님 저기 선생님 사장님 저 Y잭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영화 자체가 베텐답진 않아요. 예. 아 이 코너 자체가 베텐답진 않은 거 모르세요? 근데 비긴 지금 어게인이 갑자기- 뭐야? 네, 비기닝 자체가 없는 사람들한테. 아니 목요일부터가 일단 베텐답지 않은 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그걸 따집니까? 예, 먹방이 로스트예요. 로스트 먹방. 네. 예. 아 또분의 삶. 또 분의 궁금하신 3, 4분의 3 뭐예요? 이 영화가 진짜 또분의 삶이 짧습니다. 음악 어디요? 영화 특징인데요. 그 마크 러팔로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 키라 나이틀리한테 화를 내면서 가는 장면이 딱 1분 나오거든요. 헐크 됐을 때. 야 헐크 됐을 때 딱 예. 1분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4분의 3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 영화는 4분의 3이 거의 없는 거의 짧은 거의 지나가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도 또 분의 3은 또 분의 3이네요. 그렇죠. 놓칠 수 없다. 또분의 야, 3. 이제는 또 분의 3이 아니라 킹 분의 3이네. 자, 이렇게 그러면 오늘의 최고 명장면은 로스트 스타즈 부르는 장면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찐해타운 오늘은 영화 비긴 어게인을 한번 쪄봤습니다.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희 님이 별걸 다 알게 해주시니 재미 폭발. 재밌네 이 코너. 야근은 또 완전 다른 장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다음 주 영화가 킹스맨 1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방송 끝나고 바로 야근 생록방으로 진행하니까 바로 생록방으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 한 줄 평 가야죠. 털동진의 비긴 어게인 한 줄 평. 음악은 인디로 가득하지만 재미는 메이저 클래스입니다.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게 왜 하이라이트죠? 부담 주려고. 그거 완전 합법적인 재미가 메이저 클래스라고요? 합법적인 매기기 아닙니까? 알았어요.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